경제의 초보 엄마도 한다. 부의 시스템을 물려주는 습관. 우리 아이 평생 경제력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의 개치비가 이렇게 많았나?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다들 어디서 돈이 생기는 거야? 나만 돈이 없는 건가? 최근 몇 년 사이 상대적 박탈감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금수저 건물주를 부러워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가난한 아이가 아닌 부자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2021년 4사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5.8조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3.4조 원이나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106.3조 원으로 5.7조 원 증가했습니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높아 우려된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보다 알고 보면 빚만 잔뜩 떠안은 채 개츠비처럼 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족한 자신의 경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일명 캥거루족은 30대가 약 300만 명, 40대는 8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취업 시기인 20대를 지나고서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합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한몫을 합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독립하는 데 필요한 집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문제 등은 청년들이 몇 년 더 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부모에게 의탁하면서 부를 쌓기 위한 준비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만족하며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 부모는 100세 가까이 길어진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성인이 된 자녀까지 책임을 지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런 시대 상황을 반영해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가르치고 미리 손 써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부의 시스템을 물려주는 습관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부자, 재테크, 돈 공부로 유명한 분들의 책을 읽고 그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고 수업 나가는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주고 당장 실천해 보기를 격려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절약과 소비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며 이렇게 줄인 비용을 종잣돈으로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돈의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특히 돈의 활용은 바뀌는 경제 환경에 따라 그 방법도 매번 바뀔 수밖에 없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항시 주시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능동성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을 향해 질주하던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전염병, 그리고 각종 불평등, 매일매일이 암담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경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 집에서 생각하는 돈은 무엇이고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며 가족들 모두가 만족하는 경제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세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아이와 돈의 대화를 하거나 아이에게 돈을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 우리 집 아이들과 돈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하며
때로는 이해를 구하고 때로는 부모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번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경제 시스템을 못마땅해 하고 다른 집과 비교해 우리 집이 어떻다는 등의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점점 커갈수록 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의하고 어떻게 벌고 쓰고 모으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스스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들 역시 10대가 되고 20살 성인이 되면서 엄마가 알아서 해줘가 아니라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해 볼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돈을 다룰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